근데 이제 북한을 갔다 오고 나서 느낀 거는 제가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릴게요. 첫날은 제가 너무너무 경직돼가지고 이거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어마무시하고 뭐 이렇게 좀 살벌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 데를 내가 왜 왔지? 취재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렇게 경직되고 그런 마음이 딱 하루 딱 지나고 아침에 평양거리를 쫙 산보하면서 싹 없어졌어요. 싹 없어진 게 왜 그러냐면 그 전날까지는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가기 어렵고 가장 오지의 어떤 나라, 어떤 장소에 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라도 이게 주눅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아침에 딱 깨어나가지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딱 이제 거리를 걸으면서 산보를 하는데 사람들 지나가는 말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자동으로. 자동으로 다 들리는 거야. 그리고 간판들을 내가 다 읽을 수 있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 말이 다 들려, 간판이 다 읽혀. 사람들 생김새가 나하고 다 똑같아. 이제 그때부터는 야, 내가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잃어버렸던 반쪽이 여기 또 있구나.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어떤 누구라도 처음 가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반드시 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관념적으로 느끼던 것과 내가 직접 가서 보고 느끼는 것과는 천지 차이거든요. 내가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이런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듣는 이야기 뭐 자기네들 세습 이야기, 주체 이야기 다 그런 거 뭐 똑같은 이야기 역사에 우리 들었던 이야기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 강토, 내 민족을 그냥 보고 느꼈다는 것만으로 내 잃어버렸던 반쪽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들었던 그 다음에 보았던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일반적인 것만 내가 알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 이후로는 저는 이제 이게 뉴스를 볼 때도 조금 더 한 단계 더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너무 원사이드하게만 알고 있었구나.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전과 후는 저는 내 인생이 굉장히 확장되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남한이라는 나라가 내 조국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한반도를 내 조국으로 생각하는 그러면 내 조국의 영토와 민족과 문화가 두 배로 확장돼. 저는 내 인생의 어떤 지경이 넓어졌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나라가 그렇게 넓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갖고 방북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달라진 모습을 그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평통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많이 관찰하고 그래서 이제 좀 아쉬운 점도 좀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한 5가지 정도만 압축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평통이라는 사실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정말 제일 큰 단체죠. 그리고 우리 LA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단체죠. 평통의 위원이 됐고 평통의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 저는 평화 통일에 대한 어떤 신념이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념이 뚜렷해야 되고 그리고 북한과 그리고 통일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평통위원이라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 그냥 평통위원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평통위원이셨을 때 좀 더 북한에서 공부하고 좀 더 많은 인식을 넓히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사회에서 평통위원이다 그러면 나보다 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 수 위다. 적어도 그런 평가를 듣는 그런 평통의 지도자, 그런 평통의 위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픈된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막연하게 북한이다 이러면 북한은 나쁜 나라다. 이런 어떤 그런 선입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왜 나쁩니까?
우리는 북한은 어차피 북한이라는 영토,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 북한의 강토, 문화들은 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 북한이라는 거는 우리가 북한이다라고 해서 얘가 뉴스로 통해 듣는 거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북한의 정권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북한의 정권 이야기고 북한의 정치 이야기고, 그거는 우리가 북한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북한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지금 김정은 정권의 뭐 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규탄하고 제재하고 하지만은 또 반대로 북한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를 우리가 적대적으로 죽일 놈들, 나라를 폭파시켜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예. 그래서 이런 북한에 대한 시각도 여러분들이 좀 더 폭넓게 가질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 내가 북한이 막연하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북한의 정권, 북한의 뭐 이런 정치적인 문제와 어떤 우리 이런 문화적인 부분 또는 이제 휴머니즘 부분은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평화 통일, 평통이잖아요.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사람들. 저는 평통위원이라면 적어도 평화주의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통위원이면서 전쟁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한반도 상황에서 뭐 전쟁이냐 평화냐 뭐 이럴 때 난 평통위원들은 절대로 전쟁 안 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미국이 뭐 친이 많이 트럼프가 뭐 막말을 해야 되고 이럴 때 평통에서 성명서도 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명서도 내고 우리 조국에 그래서 전쟁 벌이고 우리 반대다. 조국이 북한을 여러분들 북한만 딱 때리고 끝나겠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강토가 다 숫제 발치되고 전부 다 이거는 뭐 한강 기저이고 나발이고 다 잿더미가 되고 완전히 지구상의 최고의 부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명확 가능한 걸 갖다가 북한에 무슨 참 타겟해가 때리고 끝난다?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북한을 갖다가 정밀 타겟에서 때리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죠. 적어도 평통위원이면 그런 주장 안 된다고 합니다.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부추기고 북한을 붕괴시키고 이런 거에 앞장서는 것보다는 평화통일 끝까지 평화주의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이렇게 강연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우리 커뮤니티의 오피니언 리더들이시고 그러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인 사회에서 사실 여러분들 그동안 내 평통을 많이 지켜보면요, 평통의 어떤 행사 역할이 평통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너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이 인적 자원 그리고 이 좋은 그 유일한 정부기관. 근데 이런 게 또 규모가 큰 데서 왜 한인 사회에 평화통일에 대한 무드를 또는 바람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하지 못할까?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관찰한 바로는요, 그냥 평통 행사로 끝나고 이제 자가 발전하는 데 끝나는 그런 행사가 대부분이었고, 야 정말 우리가 이 한인 사회에 평화통일에 대한 논의, 평화통일에 대한 무드,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 그런 것을 갖다 우리가 증폭시키고 계몽시키고 알려주는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만 그런 역할이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에 맞아서 새로운 이제 임기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뭐 정권의 성격도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 평화주의자가 되시고요. 자신감 있게 평화통일을 외치시고, 그리고 이 한인 사회에서 자신 있게 통일과 북한에 대해서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평통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혹시 뭐 질문 뭐 한두 개 혹시 있으면